의사, 노동시민운동가 출신의 사선 의원으로 20대 국회 첫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맡게 된 새누리당 신상진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미방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구성 당시에 우리가 얻은 성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취임 소감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뭐 여야 간에 굉장히 첨예한 현안들이 있는 미방위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또 대선을 앞두고 서로의 양보 없는 그런 한판에 또 이 대결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네. 그 미방위 위원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또 우리가 사실은 뭐 과학 발전과 또 통신 또 발전 문제 또 방송의 발전 문제 다 같이 여야가 협치로 네. 또 3당 구조에서 위원장으로서 조율을 잘해서 좋은 아주 우량 상임위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19대 불량 상임위의 5명을 협치로 싣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가요? 예, 뭐 19대 때 아마 그 쟁점에 묶여서 그 많은 법안들이 처리가 특히 전반기 때 잘못해서 불량 상임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쟁점은 쟁점대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되 또 쟁점이 없는 또 우리 과학기술 발전이나 뭐 ICT 발전에 필요한 많은 그런 현안 법들 제도들을 상임위에서 그건 또 성실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또 야당의 또 두 분 간사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이렇게 잘 앞으로 해보자 하고 했습니다. 기대가 저도 큽니다,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네. 쟁점을 좀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한두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관심이 이제 아무래도 단통법 네. 현재 이제 보조금 상한선을 좀 폐지하자라는 네. 여당 입장, 또 야당에서는 그것보다는 지금 뭐 기본 요금부터 폐지하라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 문제 단통법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갈 보관이십니까? 예, 우선 단통법 그 개정에 이 여야 간의 중요한 이 목적은 이 국민들 이제 공기나 물, 전기처럼 모든 국민이 다 이제 다 이게 쓰시게 되는 이런 이제 단말기 통신료가 이제 국민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많이 낮춰서 이 공공재적 성격으로 우리가 이걸 다뤄야 되지 않는 측면에서 이 단통법이 이제 개정을 하자는 의견에는 다 동의하는데 이제 방법론의 차이죠. 요금 상한제를 원래 상한제 폐지가 아마 2017년 9월에 일몰제로 해서 폐지가 되게 돼 있는데 저는 제 생각은 상한제를 폐지할 때 야당의 우려는 그럼 이제 너무 통신사 자율적으로 과당 경쟁을 또 너무 빚고 과당 경쟁에서 오히려 또 담합을 해서 통신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겠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이동통신사나 이런 데서 이 투자하고 또 초기 투자 비용과 또 계속 관리 비용 이런 게 쭉 있는데 그 기본료를 어떻게 폐지하면은 또 어렵지 않느냐 이런 또 업계 의견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문제는 상한제 폐지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는 이 담합 그래서 결국 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거냐 또 통신 또 이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게 사실 직접적인 이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문제인데 그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도 완전 폐지냐 아니면 적정선에서의 폐지냐 이런 것들을 좀 객관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은 접점이 찾아질 수 있으리라 결국은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저는 거죠? 그런 생각이고 아마 여야 간에도 그 점에 있어서는 대개가 합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부도 그 부분에서 부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충분히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국민들의 이제 관심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 문제가 사실 업계의 현안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이제 좀 결론이 날 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어떤 보관이십니까? 저도 이제 위원장이 되고서 그 현안을 이제 살펴를 봤습니다. 근데 쟁점은 딱 분명하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SKT가 이 CJ 헬로비전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 케이블 이 사업에 대한 SK텔레콤이 뭐
이 독과점 문제. 과독점을 너무 예. 심하게 해서 또 많은 또 SO 사업자들 또 케이블 사업자들이 거기에 너무 위축되고 하나로만 또 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제 반감 또 이제 지적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을 해무로 해서 또 이제 아주 첨단의 아주 이 큰 이제 그 분야를 대기업을 만들어내서 그 더 발전을 더 촉진하는 그런 또 촉매제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쟁점인데 이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것을 뭐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게 되더라도 미래부에서 또 통과돼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승인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어서 저도 이거는 이제 그 업계 의견 또 여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방법이 제3의 방법이라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현안들이 나오게 된 배경들을 깊이 보면은 거기에서 한 발 양보를 하던 또 한꺼번에 안 되면 좀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서 그런 장점을 취하는 정책으로 가던 이 부분을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조율해 보려고 합니다. 업계든 시민이든 충분히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시는 거군요. 또 하나의 좀 현안이라고 할까? 좀 야당에서는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좀 개편해 좀 손을 좀 손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그 방송이 좀 공정하냐. 우리 예전에 그 광우병 사태 때 뭐 방송에서 일부 이렇게 막 또 과도한 어떤 국민의 불안, 우려를 이렇게 선동하다시피 한 사실 그런 거가 문제죠. 그 지배구조 개선도 사실은 이게 지배구조라는 것이 원래 김대중 그 국민의 정부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제 이제 구성이 짜여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현재 야당이 집권했을 때는 괜찮고 또 이제 자기 주체로 봐서 또 야당이 되니까 또 무죄 삼고 이런 식의 것들을 하면 끝없는 정쟁만 불러일으킬 뿐 실제 중요한 건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 이전에 방송의 공정성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지배구조 개선. 이거 사실은 여야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되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좀 틀어서 또 본질적으로 방송의 본연의 역할, 공영방송의 역할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그 결과물을 보고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걸 합법적인 또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계속 거듭 주장할 때는 어떤 법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주장을 하면은 일단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또 역사성 또 그러한 통례, 관례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 또 상임위원회가 그 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위원회에서 논의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협치 정신을 발휘해서 살펴보는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쪽의 주장이 관철되는 이제 그런 어떤 치열한 이 쟁점 사안을 가지고 다른 우리가 법안이나 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또 이렇게 제약되거나 억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미방위 소속 산하기관인 거죠. 최근에 지금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이제 증설을 놓고 과연 이게 좀 필요한 것이냐, 지금 우리 전력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거기 또 쟁점도 사실은 우리가 항상 본질을 저는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어떤 전력 소모량이 충분한데 또 원자력 발전을 계속 그것을 할 것이냐 또 짓고 건설하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예비 전력량이 지금 좀 남는다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또 이 최고로 또 전력을 소비할 때 그럴 때 과연 남느냐 그러고도 남느냐 이제 이런 어떤 또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만든다면 이게 또 오랜 기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그때서부터 서둘러서 우리가 또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화력 발전을 할 거냐? 화력 발전은 뭐 중국에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이 공해 문제 또 온실가스 효과를 또 촉발하는 그런 주된 요인으로 화력 발전소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를 없애자는 게 또 이게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또 세계 각국의 노력인데 그 화력 발전소 그럼 또 많이 질 거냐? 그 전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렇게 봐서 이 원자력 발전소 문제 건립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 과학적으로 우리 예측하고 또 전력 소비량이 연도에 따라서 얼마나 이 추계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놓고 한다면은 저희가 뭐 환경단체든 또 여야 간에 그것도 역시 합일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이왕에 뭐 짓기로 한 거 거기에 대한 이제 안전성의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대로 우리가 또 시민단체든 여야 간에 우리가 뭐 공통의 문제니까 그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는 보다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염려를 하면서 과연 우리 앞으로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미방위의 역할 중에 하나서도 과연 미래 먹을거리가 뭐냐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깊이 고민해야 되고 잘못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 세계적인 성공적인 신화를 이룩한 나라인데 정말 굉장히 걱정됩니다. 요즘에 뭐 조선이나 해운 산업들 또 앞으로 자동차 산업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그 제조업이 쇠퇴해가는 거는 우리나라로서 피할 수 없고 그렇다면은 결국 4차 산업혁명 이제 이번에 알파고에서 우리가 그 위력을 받듯이 이제 블루오션 우리의 일자리 또 먹거리 국민의 먹거리를 어디서 찾을 거냐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것밖에 없고 또 미래 창조과학방송통신회에서 그 주무위원회인 국회에서 그 스마트 파워 또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산업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국민적인 쉬운 표현으로 쓰자면 사물 인터넷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끄고 켜고 하는 뭐 예를 들자면 사물 인터넷, 뭐 IoT 산업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래 신산업들을 어떻게 정말 국가의 주축이 되는 산업으로 하느냐 거기에 걸림돌은 뭐냐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는 R&D와 이런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규제 완화를 해야 될 부분이 해고 또 거기서 또 국민의 어떤 그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철저히 또 막아내고 하면서 이 큰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그 4차 산업혁명에 우리 미방위가 또 여야를 떠나서 협치로 정말 잘 해내서 정말 일해 나가는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큰 중책,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20대 전반기 미방위 앞으로 좀 운영 방안, 앞으로의 포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저는 뭐 미방위가 밖에서 걱정하시듯이 정말 참 불량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제가 앞장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쟁점 사안은 쟁점 사안대로 이 3당 또 간사들이 또 계시고 간사님들이 그럼 잘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잘 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에 그걸 이룩하기 위한 꼭 필요한 그런 법안들 처리나 이런 것들은 여야 없이 좀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그건 조정과 또 그 타협, 협치에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나가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협치의 전형을 좀 보여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